언론과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 결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입니다. 헌재에 접수된 사건들 중에서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6개월이 아닌 1년, 2년, 심지어 결정 나오는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180일이 마치 불변의 기한인 것처럼, 그때까지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법 규정의 성격이나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운영하고 있는 관행하고는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여 헌재의 심판에 계류 중인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의 경우에 2023년 12월 4일에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심리 중에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탄핵 심리와 결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기소되면 헌재가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탄핵 심판은 형벌을 전제로 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서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상태를 빨리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설령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다고 해도 그 재판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전에 기존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사건들에 대한 탄핵 결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국회, 정확히 말해서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여 직무가 정지된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기각결론이 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동환 검사, 이정섭 검사 탄핵건 외에 손준성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도합 8건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결정하기 전에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탄핵권을 남발하여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이런 위헌적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려고 부득이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과연 민주당이 탄핵권을 남발했는지 여부는 지금 헌재에 올라와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한 선행 판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이 선결 문제로 판정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냐 대통령의 비상대권 남용이냐의 문제가 가려져야만 헌법재판소 판정이 어떻게 나오든 공정성 시비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또 탄핵권이 남발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기각된 3가지 사건도 또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각된 사건들이 있어서 충분히 다른 사건들도 기각될 것이 예상될 수 있었다면
기각될 걸 알면서도 일단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보겠다는 민주당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비판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검사들의 경우 야당 대표의 수사와 관련하여 표적이 되었다는 점도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하겠죠. 그리고 탄핵 소추당한 검사들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그런 점에 관하여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 내지는 입법 독재,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국회를 지목해서 말했던, 좀 거칠기는 하지만 괴물, 범죄자 집단의 성격을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상계엄을 전후하여 국회에서 탄핵 소추해서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들 중에서 6가지는 반드시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의 선결 문제로, 선행 문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헌재도 이런 상식적 수순은 밟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중앙선관위 문제는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는가? 헌법재판소법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면 헌재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련하여서는 피청구인인 대통령 쪽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관위의 전산망과 운영실태 등에 관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의 태도로 보아 이 증거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피청구인의 신청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기에는 심리와 결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겠죠. 헌재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 역시 앞에서 보았던 선결 사건들 6개의 사건들 못지않게 헌재의 종국 결정을 상당히 늦추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봄 늦어도 여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리하기로 든다면 이게 더 현실적인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